저는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일반 물리학 1 가르치게 된 물리학과 안재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연락처는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메일도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연구실 위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준비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과목을 소개해 봅시다. 일반 물리학 여러분들이랑 일반 물리학 1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데 교재가 중요하죠. 교재는 이 책 나이트 심경무의 옮김 대학물리학 4판 이걸 쓰게 돼요. 부산대 앞에 서점에 오면 많이 있겠죠. 혹시 인터넷에서 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색깔 잘 보고 사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새로 된 버전이에요. 오타, 잘못된 번역 등등을 많이 수정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새로 나온 책이니까 이 책을 사시는 게 좋겠고요. 이번 학기에 이 책을 절반 나가게 되고 다음 학기에 나머지 절반. 그래서 두 학기에 걸쳐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일반 물리학이란 과목은 전 세계 자연대, 공대 많은 학생들의 1학년들이 듣는 그런 과목입니다. 저도 배웠고 실험도 같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죠. 이론 3학점, 실험 1학점, 4학점, 두 번 하면 8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하죠. 공대생들한테는 특히 물리학을 더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심지어 물리학과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일반 물리학을 배워요. 저희 과는 이제 3학기에 걸쳐서 배우긴 하지만 학교마다 다르지만 최소 2학기 이상 배우는 것이 공대생한테는 필수로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범위 이야기를 해보죠. 이번 학기에 이제 역학하고 연력학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분반마다 배우는 챕터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기계과 분반은 제일 많이 배우게 되고 그 전공에 따라 약간 배우게 되는 다른데 기계과 분반은 이제 제일 많이 배우게 돼서 20장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20장. 시작은 4장에서부터 하게 돼요. 4장부터 시작해서 20장. 중간에 빠지는 챕터가 몇 개 있고요. 자세한 것은 강의계획표를 참고해야 돼요. 강의계획표가 자주 나타나는데 대학교에서는 초중고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 자료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돼서 주어지지가 않아요. 저희가 인터넷에 이렇게 업로드 해놓으면 학생들이 알아서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프린트할 사람은 프린트하고 아니면 그냥 매번 볼 사람은 매번 온라인에서 보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린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당장 프린트해서 여러분 노트에 딱 붙이기를 저는 바라요. 노트는 일반 물리를 적을 노트겠죠. 노트 필기도 중요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자세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강의 계획표를 보면은 어느 주까지 대략 몇 챕터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여러분들이 내야 되는지 숙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어요. 제가 따로 어나운스를 하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과제는 언제까지 하냐면 해당 챕터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챕터를 시작하는 날 그 전 챕터 거 과제를 이제 저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요. 저는 과제 점수를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요. 과제 하나당 1점 이렇게 주기 때문에 늦게 내는 친구들은 점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때 내라고. 왜냐하면 과제가 목적이 학생들한테 제때 수업을 따라가는 복습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제때 안 하는 거는 큰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생들이 제때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는 언제까지 내라. 그래서 기한을 항상 주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기한은 그 다음 챕터 시작하는 날. 왜냐면 어느 챕터를 어느 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시간 수업 올 때 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강의 계획표에 있는데
그게 강의교육표가 몇 번 바뀌다 보니까 저도 지금 내용이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시험이 한 7, 80% 중간시험, 기말시험 2번 보고 그리고 이제 과제가 한 20, 30%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는 출석 점수는 주지 않습니다. 출석은 해야 돼요. 출석을 3분의 2 이상 하지 않으면 이 학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출석을 점수로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출석하고도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출석 점수와 출석과 이제 공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과제에다가 추가로 점수를 주고 출석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건 이제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의 계획표에 나와 있는 과제는 전체 그 일반 물리학 듣는 학생들 공통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반, 다른 과 학생들도 그 숙제를 똑같이 하는 거고, 그에 대한 해당되는 답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물리학과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가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걸 좀 해봐라 이렇게 추가로 과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강의 계획표와 상관없이 이렇게 저한테 내야 되죠. 그것도 1점이에요. 그건 어떤 건 한 장이면 또 한 줄이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때 수업을 따라오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중간중간 하고, 심지어 퀴즈가 있을 수도 있고, 공학 인증제라고 해서 그 시스템에서는 이제 퀴즈도 또 요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필기가 중요해요. 일반 물리학은 책에다가 낙서하는 친구도 가끔 보는데 필기해야 돼요. 필기하는 습관을 1학년 때부터 기르면 나중에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하게 될 텐데 1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일반 물리학이 그다지 쉬운 과목은 아니라고 학생들은 이제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물리학과이기 때문에 일반 물리학은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 배우는 학생들 또는 타전공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어려운 요소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요소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의미가 정확해야 되겠죠. 사전에 나오는 단어랑 틀릴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예는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이 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힘이 든다. 그 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하는 힘은, 그러니까 물리학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힘은 물리학으로 번역하면 그거는 일률, 파워에 해당해요. 사람들 난 힘들어 죽겠다. 오늘 운동을 했더니 힘이 너무 많이 들었다. 운동을 뭐 엄청난 힘을 많이 들여서 했다. 라고 말할 때 그 힘은 단위 시간당 소비한 에너지, 즉 파워, 인류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단위 시간당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힘이 들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그런데 물리학에서는 힘은 그게 아니에요. 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자체의 의미가 물리학이라는 이 학문에서 정의한, 사용하는 표준적인 국제 공통의 이거 force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단어에서 사용하는 힘이라는 말이 달라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의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정확히 아느냐? 설명 열심히 듣고 책도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면 요 힘이 그 힘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힘이 내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내가 집에서 생각하는 그 힘인가? 이게 착각을 하게 돼요. 교과서 안 보고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서 그 단어가 많이 나오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도 문제예요. 어려운 단어를 배우면 학생들이 이야기 단어가 너무 어렵다. 돌림힘 이런 거, 각 운동량 이런 말 나오면 그걸 너무 어려워서 이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해요. 도움이 안 되면 왜 가르치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제때제때 이해하고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방법, 문제 속에서 그 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영어 단어 배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영어 단어도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 문장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리학에서도 그 단어를 용어라고 표현하는데, 물리학 용어를 모르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 당연히 제대로 풀지도 못하겠죠. 우리는 답이 하나니까. 물리학은 답이 꼭 나와요. 문제를 잘못 내지 않으면. 문제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내가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내가 맞는 답을 쓰는 거죠. 답이 두 개가 있을 수도 없어요. 자연과학의, 특히 물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잘 짜여진 프레임이기 때문에 단어들도 다 정해져 있고, 그것들 사용 방법에 예제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일반 물리학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수업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공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일반 물리학, 수학, 미적분학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전공 수업 2학년 때부터 하게 될 텐데 1학년 때 하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걸 재수강하는 학생들도 꽤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힘들다 하여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아마 듣게 되는 수업 중에서 이 수업이 가장 여러분들의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거다. 그래야만 할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초중고에서 다 수 받았습니다. A였어요. A 레벨 학생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진 학생들을 뽑았거든요. 같은 과에는 다 비슷한 성적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못하면 바로 티가 나요. 조금만 잘하면 또 바로 티가 나죠. 그러니까 완전히 노력 여하에 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편차가 커질 수가 있어요. 비슷한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중고에는 나보다 많이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나보다 많이 잘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 친구들은 지금 딴 데 갔어요.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학생들이라서 노력 여하에 따라, 이번 학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에 따라 여러분들의 성적이 나와요. 물론 성적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는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일반 물리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많이 혼자 집에 가서 풀면 이게 잘 풀리냐? 잘 안 풀려요. 선생님들이 이제 좀 쉬운 방법, 좀 더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가면 틀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틀려. 이런 갈림길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집중해서 듣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시 물어서 코렉션을 받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꾸역꾸역 내고, 근근히라도 따라가면 중간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A 받는 건 아니고, 과제했다고 A 받지 않겠죠. 20점밖에 안 되는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은 과제보다는 많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책이 없으니까, 책이 없이 시험 보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실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얼굴 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성적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많은 질문사항들이 생기죠. 선생님 만나면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언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Q&A 창이 있는 거죠. Q&A에다가 물어보세요. 내가 요런 경우인데 뭐 해당됩니까?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내년에 들을까요? 뭐 등등. 뭐 마음대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질문하세요. 질문사항. 너무 많으면 제가 대답 못 해주지만, 적당한 숫자가 있으면 제가 답변을 달아줄게요. 어차피 온라인 수업 해야 되니까 당분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강의 방식, 제가 하게 되는 방식을 잠깐만 소개하면은, 우리 일반 물리학이 뭐 말로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수식이 필요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칠판에서 몇 번씩 지워가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천천히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서 그걸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쓰면서, 지금은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지만 좀 이따 제가
이거 끊고 그 다음 세션에는 제가 이제 1, 2, 3장 설명을 좀 짧게, 이번 주 동안은 그걸 1, 2, 3장을 아주 짧게 나가는 게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1, 2, 3장 내용을 이렇게 쓰면서 카메라 앵글을 바꿔서 제 얼굴 안 보이고 이제 제 손하고 종이만 보이게 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책 준비하고 노트 펴놓고 헤드폰 끼고 그다음 최대한 큰 화면에서, 화면 작으면 글씨가 보일 리가 없겠죠. 글씨를 안 보면서 물리학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큰 화면 구해서 그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업을 빠지면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만 쉽지 않습니다. 양이 워낙 많아요.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대략 600페이지 정도 돼요. 600페이지면 이번 학기 강의가 600페이지까지 아마 15번 정도밖에 강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한 강의당 한 20페이지씩 진도 올라가게 되는데, 한 번 빠지면 뭐 2번 빠지면 한 챕터 두 챕터씩 막 나가요. 엄청난 양을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러면 해주는 일이 주로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설명, 이해할 수 있게 개념 설명이라고 하죠. 그 용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꼭 알아야만 될 거, 책에 없는 내용이라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제들을 주로 풀어줘요. 물론 책에 예제 보면 다 풀어져 있어요. 대부분 약간만 빼놓고 다 풀어져 있는데 책에서 푸는 것과 다르게 보통 풀죠. 보통 저희는 풀이 안 보고 푸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제를 푼다. 챕터마다 예제가, 어떤 챕터는 뭐 예제가 10개, 어떤 챕터는 예제가 뭐 20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뒤 연습 문제는 한 50개 정도? 50개에서 1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챕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제 10개, 연습 문제 50개. 그러니까 뭐 한 60개 문제를 막, 그 하나하나가 다 제가 좀 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물리학의 고유한 특징, 그 단어들이 의미가 일상생활에 쓰는 의미랑 다르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1장에서 나오는 단어들 좀 이따 하게 되겠지만, 뭐 질량, 뭐 운동, 유효 숫자, 뭐 거리, 뭐 벡터, 뭐 속도, 속력, 이런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문제를 독해하고, 그다음에 독해하면은 그 독해한 거를 수식으로 바꿔서 수학적으로 이제 푸는 거죠. 근데 수학적인 난이도는, 물리학에서 쓰는 수학은 특히 일반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차례야 1차 미분 방정식 정도 쓰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뭐 1차 직선과 2차 곡선의 뭐 교점을 찾는 정도의 문제, 또는 뭐 2차 곡선의 계수를 구하는 문제, 뭐 이런 정도의, 수학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본적인 함수론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말이 수학으로 주어져 있지 않고 말이 그냥 평범한 말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학으로 바꾸지 못하면 아예 문제를, 식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물리학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배우면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식을 세우는 일이에요.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해도 가끔 이야기해요. 식을 주면 내가 다 풀 텐데 식을 안 주고 말도 막 이해할 수 어렵게 막 써가지고 이게 힘들다, 이렇게 나중에 강의 평가 때 이제 그런 불평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친구가 제대로 본 거예요. 물리학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물리학은 자연을 수학으로 끌고 오는 역할. 자연에선 수학이 써 있지 않잖아요. 길 걸어 가는데 1차 방정식이 막 눈에 보입니까? 길 걸어 가는데 2차 방정식으로 뭐 눈에 보이던가요? 2차 방정식에 무슨 가속도 계수가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작업. 특히 일반 물리학은, 특히 뉴턴 역학은 특히 그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